1억?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뱉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숨을 몰아쉬었다. 교회에서 아는 언니가 괜찮은 투자래. 집 담보로만 잠깐 너희한테 도움 주려고. 서연의 손이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엄마는 가족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 서연아, 이제 어떡하니? 엄마 큰일 났어. 그 순간 서연은 떠올렸다. 몇 달 전 가게가 너무 힘들어져서 친정에 1,000만 원만 부탁했을 때 엄마는 단호했다. 엄마도 힘들어서 안 돼. 서연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의금은 식대 빼고 다 장모님께 드리는 거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서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웨딩드레스 치마를 살짝 들어올린 채 서 있던 서연은 돌아서지 못했다. 형부들의 목소리였다. 익숙한 말투,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귓가에선 맥박 소리만 크게 울렸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들은 걸까? 그날 아침은 조용했다. 서연은 집 근처 작은 뷰티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화장이 익숙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실감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다. 오늘 주인공인데 표정이 왜 그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웃으며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예물도 없었고 신혼여행 계획도 없었다. 축의금으로 시작하겠다고 준호와 약속했다. 둘 다 여유가 없었다. 준호는 집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고 서연은 겨우 가게 빚을 정리한 참이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끼리 잘하면 돼.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예식장은 크지 않았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고 분위기는 차분했다. 서연은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준호의 얼굴을 봤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이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줄의 말씀과 서약이 이어졌다. 박수 소리가 났고 사진을 찍었다. 서연은 웃었다. 웃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언니들이 다가왔다. 서연아, 예쁘다. 축하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짧은 인사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서연은 늘 이런 식이었다. 집안의 큰일은 언제나 언니들이 먼저였고 중요한 결정도 언니들 몫이었다. 서연은 그래도 내가 이해해줘야지 라는 말을 듣는 쪽이었다. 언니들의 눈빛엔 축복보다는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비쳤다. 서연은 그것도 알았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했다. 서연은 드레스 치마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대기실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형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축의금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그럼 막내 결혼식인데. 친척들도 많이 왔잖아. 그럼 식대 빼고 다 장모님 드리는 거지? 맞아.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집도 다 그래. 서연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복도 벽에 기댄 채 숨을 참았다. 형부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축의금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축의금으로 시작하겠다던 약속. 준호와 나눴던 그 이야기. 예물 대신, 신혼여행 대신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차근차근 시작하자던 계획. 그 돈은 사치가 아니었다. 빚을 갚고 숨을 고르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돈이 처음부터 서연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언니들도 그랬을까? 언니들이 결혼할 때 서연은 어렸다. 기억이 또렷하진 않지만 그때는 집이 넉넉했다. 예물도 있었고 신혼여행도 갔다.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셨다. 그런데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물도 신혼여행도 축하도 이제 축의금마저. 서연은 결혼을 앞두고 엄마를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다. 엄마, 나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 없어요. 엄마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이어 말했다. 예물도 필요 없고 신혼여행도 안 갈 거예요. 그냥 축의금으로 시작할게요. 준호랑 둘이서 천천히 하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더라.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땐 그저 편하다고만 느껴졌다. 그때 서연은 안도했었다. 엄마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게 해서, 그리고 자신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게 해서 축의금만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부들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졌다. 복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피로 연장의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대기실로 걸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한 얼굴이 여전히 낯설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서연은 드레스 지퍼를 내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옷을 벗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화장이 지워질 테니까. 아직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하니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이 형부들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일이었는지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건넨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다. 서연은 그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 하얀 종이 봉투 안에 든 돈. 그게 전부였다. 이게 끝인가?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연은 준호와 함께 친정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패백을 드리는 날이었겠지만 서연의 결혼엔 그런 절차도 없었다. 간단한 인사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들이 먼저 와 있었다. 서연과 준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왔네. 신랑 어서 와요. 큰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도 거실에 앉아 있었고 형부들도 몇 명 보였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엄마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어머니,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엄마는 손을 닦으며 나왔다. 아이고, 고생은 무슨. 어제 잘 끝나서 다행이야. 앉아, 앉아.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언니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식 잘 끝났더라. 서연아, 드레스 예뻤어. 고맙습니다, 언니. 신랑도 괜찮아 보이고. 잘 살아. 짧은 대화였다. 서연은 대답만 했다. 언니들의 말투엔 축복보다는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엄마가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은 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연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많지 않았다. 뭐예요, 엄마? 내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야. 신혼 시작하는데 보탰어. 엄마에게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을 봤다. 엄마는 담담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렇게만 말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형부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어제 축의금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그럼 막내 결혼식인데. 친척들도 많이 왔잖아. 그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스쳤다. 서연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엄마가 준 봉투. 얇은 종이 한 장 같은 무게.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면. 서연은 생각을 멈췄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건물들, 신호등, 사람들. 모든 게 평범하게 흘러갔다. 축의금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엄마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예물도 신혼여행도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날.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서연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500만 원. 전날 형부들이 말했다. 축의금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그리고 식대 빼고 다 장모님 드리는 거지. 서연은 계산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숫자는 머릿속에서 저절로 맴돌았다. 얼마나 들어왔을까? 2천? 3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묻지 말자. 따지지도 말자. 아파트에 도착했다. 서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집. 아직 빚이 남아있는 집. 서연과 준호가 앞으로 살아갈 공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나갔다. 준호가 뒤따라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다. 왔어? 인사 잘하고 왔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봉투가 가방 속에서 보였다. 서연은 그걸 꺼내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이 집에서 나는 이 정도였구나.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묻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만 또렷하게 느꼈다. 언니들은 예물을 받았고 신혼여행을 갔었다.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셨다. 그때 서연은 집에 남아 있었다. 서연에게는 5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준호 오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준호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둘이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간. 축의금 받은 거 합쳐서 대출금 조금 갚자. 이자라도 줄이면 나중에 숨통이 트일 거야. 준호가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었다. 응, 우리 천천히 하자. 그때 서연은 희망을 느꼈었다. 둘이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든 건 500만 원. 어떻게 말하지? 축의금이 이게 다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첫날 밤도 없었던 신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 갚아야 할 빚. 괜찮아.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연은 아직 몰랐다.
이 돈이 엄마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의 합의였는지.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서연은 느끼고 있었다. 신혼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서연은 긴장했다. 시어머니 계시겠지. 박복순. 78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거나 부엌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서연이 들어서면 고개를 돌려보셨다. 왔어? 네, 어머니. 짧은 인사. 그게 전부였다. 결혼 전 준호는 말했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혼자 계시기엔 연세도 많으시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잘할게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힘들었다. 신혼집은 작았다. 방 2개, 거실 하나.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서연과 준호는 작은 방을 썼다. 부엌도 좁았고 화장실도 하나뿐이었다. 신혼집이라기엔. 서연은 그 말을 속으로만 삼켰다. 아침이 되면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는 게 마음 편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이 되면 상을 차렸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말이 많지 않으셨다.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가끔 산책을 나가시는 게 전부였다. 서연에게 뭘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간섭하지도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오래 보지 않았다. 스쳐보듯 보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도 서연은 편하지 않았다. 내 집 같지가 않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웃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말을 할 때도 신경이 쓰였다. 서연은 집에서도 쉴 수가 없었다. 준호는 바빴다. 회사 일이 많았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잦았다. 서연은 그런 준호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출을 갚아야 하니까. 둘이 함께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서연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러 들어가셨다. 오빠 고생했어. 응.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먹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준호가 너무 지쳐 보여서 참았다. 밥을 다 먹은 준호가 말했다.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상환 일정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 많이 힘들어? 아니,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이 무슨 말을 더 꺼내기엔 이미 너무 늦은 표정이었다. 서연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떠올렸다. 친정에서 받아온 그 돈. 아직 준호에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하지? 축의금이 이게 다였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이미 잠들었다. 시어머니의 방에선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화면을 껐다. 무슨 말을 하겠어. 친정에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고 마음먹었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외로웠다. 언니들은 어땠을까? 언니들이 결혼했을 때도 이랬을까? 아니, 언니들은 달랐다. 예물도 받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시댁 식구와 따로 살았다.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셨다.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출이 남은 좁은 집,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신혼, 빠듯한 생활비, 그리고 축의금 500만 원.
이게 내 신혼이구나.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호가 출근한 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500만 원. 서연은 그걸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일단 모아두자. 나중에 급할 때 쓰면 되겠지. 준호에게는 나중에 말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니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해야 했다.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서연은 혼자 해내야 했다. 친정은 멀어졌어.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친정에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서연은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손을 움직이며 한 칸 한 칸 닦아나갔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몰랐다. 이 조용한 가라앉음이 나중엔 가장 크게 터질 감정이라는 걸.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서연의 심장이 먼저 뛰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 잠시 멈췄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이 먼저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서연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준호는 아직 회사에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큰일 났어. 서연의 손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기를 당했어. 엄마가 투자한다고 돈을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집을 담보로? 서연은 천천히 물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1억 좀 넘어. 서연은 숨이 막혔다. 1억. 집을 담보로. 투자 사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교회에서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어. 괜찮은 투자처라고 했어. 수익률도 좋다고 하고. 엄마도 나중에 너희들 도와주려고. 엄마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한 뒤에야 서연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서연은 말을 끊었다. 엄마, 그런 건 가족들이랑 상의하셨어야죠. 왜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먹이는 소리만 들렸다. 이제 어떡하니, 서연아. 엄마가 큰일 났어. 서연은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서연은 거실로 걸어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서연이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시집 와서 평생 집안일만 하셨다. 경제 감각도 투자 경험도 전혀 없으셨다. 그런 사람이 집을 담보로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가족 상의도 없이. 교회 언니의 말만 믿고. 왜? 서연은 그 한 글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1억.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서연은 너무 잘 알았다. 준호와 함께 갚고 있는 대출금, 빠듯한 생활비, 500만 원을 모아두고도 불안했던 지난 석 달. 그런데 엄마는 1억을 빌렸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몇 달 전엔 내가 1,000만 원 부탁했을 때 서연은 그때를 떠올렸다. 가게가 어려워서 정말 마지막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했던 순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했던 그날.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했었다. 서연아, 엄마도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그때 서연은 이해했다. 엄마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1억을 빌렸다. 가족 상의도 없이 남의 말만 믿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화가 났다. 엄마에게, 그 상황에, 그리고 자신에게도. 왜 나한텐 안 된다고 했으면서.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서연은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1,000만 원은 안 되고 1억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서연이 부탁했을 땐 안 되고 남이 권유하면 되는 건가?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의 사기 피해였다. 1억이 넘는 빚.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연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언니들에게 전화해야 했다. 이건 서연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었다.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서연이야. 너 왜? 엄마한테 전화 왔어? 큰일 났는데. 아, 그거? 나도 아까 들었어. 진짜 어이없더라. 큰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놀란 기색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다. 언니, 어떡할 거야? 집이 담보로 잡혀 있대. 일단 모여서 얘기해야지. 내가 둘째, 셋째한테도 연락해 볼게. 그래, 언니. 빨리 모이자. 전화를 끊었다. 이 일의 무게가 결국 자신에게 더 많이 실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졌다. 밤이 왔다. 서연의 가슴 속에도 무언가 어두운 것이 내려앉고 있었다. 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서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생활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왜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렸는지, 가족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남의 말만 믿었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은 서연의 삶을 또 한 번 흔들 거라는 것. 서연아, 엄마도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그날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가족 모임 날짜를 기다리며 계속 그때를 떠올렸다. 몇 달 전, 가게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월세는 밀렸고, 거래처 대금도 막혔다. 서연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와 싸웠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가 왔다. 준호에게 말하기 전에 서연은 엄마에게 전화했었다. 마지막 선택이었다. 엄마, 나 지금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한 달만 버티면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잠시 후 대답했다. 서연아, 엄마도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서연은 울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엄마도 힘드시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는 친정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고 둘이서 어떻게든 해결했다. 준호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렸고 서연은 가게 물건 일부를 급히 정리했다. 한 달을 버텼고 그 다음 달엔 조금 나아졌다. 가게는 겨우 문을 닫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많은 것을 배웠다. 친정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연은 그때 이후로 엄마에게 다시 부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 집을 담보로, 가족 상의도 없이, 교회 언니의 말만 믿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사실을 곱씹었다. 1,000만 원은 안 됐는데 1억은 됐다는 거야? 서연이 부탁했을 때 엄마는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서연은 이해했다. 정말로 돈이 없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1억. 엄마는 그 돈을 빌렸다. 투자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왜 나한텐 안 됐을까? 서연은 그 질문을 지울 수 없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투자 실패가 억울한 것도 아니었다. 엄마가 서연의 말은 안 믿었다는 게 문제였다. 서연이 정말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는 거절했다. 그런데 남의 말만 믿고 그 큰 돈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 그게 서연을 아프게 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사기보다 이게 더 아파. 엄마가 사기를 당한 건 불행한 일이다. 그건 맞다. 1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고 집이 담보로 잡혔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일이다. 그런데 서연은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아팠다. 엄마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이 1,000만 원이 절실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 절실함을 외면했다. 하지만 남의 말은 믿었다. 엄마가 서연의 말은 안 믿었다는 게 문제였다. 그 사실 하나가 사기보다 더 크게 서연을 흔들었다. 그 차이가 서연을 무너뜨렸다. 나는 엄마한테 뭐였을까? 서연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딸이었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덜 중요한 사람이었을까? 며칠 후 가족 모임 날이 왔다. 서연은 친정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회사 일로 함께 가지 못했다. 서연은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언니들 차가 이미 서 있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엔 언니들과 형부들이 앉아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 계셨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다. 왔어, 서연아. 큰언니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둘째 형부가 입을 열었다.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죠. 장모님이 얼마를 빌리셨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1억 2천만 원 대출받았어. 집 담보로. 그 돈을 투자처에 넣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돼.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셋째 언니가 물었다. 했어. 근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듣고만 있었다. 큰형부가 말했다. 일단 대출 이자라도 막아야죠. 안 그러면 집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언니가 물었다. 다시 침묵.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느꼈다. 결국 이 문제도 나눠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마도 똑같이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감당하게 될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나한텐 1,000만 원도 안 빌려주셨으면서. 서연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큰언니의 질문이 거실에 던져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큰형부가 입을 열었다. 일단 대출 이자부터 계산해봐야죠. 월 얼마나 나가는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둘째 형부가 말했다. 100만 원을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언니가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은. 형부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계산적이었다. 감정은 없었다.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아무도 묻지 않네. 서연은 생각했다. 아무도 엄마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왜 남의 말만 믿었는지, 그냥 지금 상황만 이야기했다.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돈을 어떻게 나눌지.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참고 있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 가족들이랑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서연아.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큰언니가 끼어들었다.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중요하죠. 서연은 언니를 돌아봤다. 왜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당장 해결부터 해야지. 둘째 언니가 말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중에, 또 나중에. 서연은 그 말이 익숙했다. 늘 그랬다. 서연의 질문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서연은 다시 엄마를 봤다. 엄마, 나 몇 달 전에 부탁했잖아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엄마는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했어요. 정말로 돈이 없으시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번엔 1억을 빌리셨어요. 집을 담보로. 남의 말만 믿고. 서연아, 그건 왜 나한텐 안 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 했을 때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엄마는 믿으셨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도움되려고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울먹였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투자가 뭔지는 아세요? 도대체 왜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신 거예요? 엄마도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 돈을 좀 벌면. 도와주고 싶으시면 물어보셨어야죠. 서연은 소리쳤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단지 교회 사람이라는 이유로 1억을 대출받아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교회 사람 말이 가족들 말보다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투자를 그 사람이
왜 엄마한테 알려줘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만 알고 있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어이없게 사기당한 돈을 갚는데 써야 한다고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셋째 형부가 나섰다. 막내 처제, 일단 진정해. 지금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저는 지금 해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형부가 한숨을 쉬었다. 막내야, 장모님도 지금 힘들어.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 서연은 형부를 봤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돈이죠. 당장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돈. 또 돈.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들에게 중요한 건 엄마의 선택이 왜 잘못됐는지가 아니었다. 당장 자기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오는지였다. 둘째 언니가 말했다. 일단 우리가 나눠서 내는 거로 하자. 한 사람당 얼마씩? 4명이니까. 한 달에 25만 원씩? 큰언니가 계산했다. 그 정도면 할만하네. 큰형부가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연체된 금액부터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이자가 더 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침묵이 흘렀다. 둘째 형부가 서연을 봤다. 막내 처제, 혹시 이 돈은 내가 해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그 말이 상처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숨이 멈췄다. 500만 원. 결혼식 때 받았던 그 돈. 서랍 깊숙이 넣어둔 그 돈. 우리는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막내 내가 결혼식 때 받은 거 있잖아. 큰언니가 말했다.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내가 받은 거라고? 그 500만 원은 서연이 받은 게 아니었다.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이었다. 언니들은 그걸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다. 25만 원. 서연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지금도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고 있는데 거기에 25만 원이 더 나간다. 그런데 언니들은 할만하다고 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도 결국 똑같이 나눠지지 않을 거야. 언니들은 여유가 있었다. 서연은 없었다. 그 차이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애들아.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버지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큰언니가 빈 공간을 향해 말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문제는 정리됐다. 이자는 내 딸이 나눠서 낸다. 엄마는 경찰 조사를 계속 받는다. 집은 일단 지킨다. 서연이 했던 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갈게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엄마가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뒤에서 큰언니가 말했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도 힘드신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나만 이상한 건가?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들은 모두 담담했다. 현실적이었다. 해결책을 찾았다. 서연만 화를 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소리쳤다. 내가 유별난 건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서연은 유별난 게 아니었다. 서연은 그냥 아팠을 뿐이었다. 엄마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이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서연을 무너뜨렸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서연이 터뜨렸던 감정들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이자 25만 원. 그리고 서연 혼자만의 상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다.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서연의 귓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서연은 보지 못했다. 500만 원. 그 숫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파트 앞에 내렸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붓고 입술이 트여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다. 왔어? 친정 다녀왔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방은 조용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해줘야 하나. 서연은 생각했다. 500만 원. 결혼식 때 받았던 그 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돈. 축의금에서 나온 거였다. 서연이 기대했던 돈이 아니었다. 5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도 서연에게 묻지 않았다. 힘든지 괜찮은지 할 수 있는지. 그냥 결혼식 때 받은 거 있다며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퇴근했다. 다녀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열렸다. 왔어? 준호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서연을 봤다. 응.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다. 준호가 서연의 얼굴을 봤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친정 갔다 왔어? 응. 준호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다. 대신 옷을 갈아입으러 옷장으로 갔다. 서연은 준호의 뒷모습을 봤다. 말해야 하나.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서연은 입을 열지 못했다. 준호도 지금 힘들었다. 대출 이자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서연이 또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준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안해하겠지.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 할 거였다. 준호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 준호, 서연.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TV에선 뉴스가 나왔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서연은 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다. 500만 원. 그 돈을 주면 끝일까? 아니었다. 다음 달엔 25만 원을 내야 한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언제까지? 엄마의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서연은 숨이 막혔다. 밤이 깊어졌다. 준호는 먼저 잠들었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하얀 봉투가 보였다. 500만 원. 서연은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게 내 거였나? 서연은 생각했다.
결혼식 때 서연은 이 돈으로 시작하려 했다. 준호와 함께 빚을 갚고 조금씩 살림을 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돌고 도는구나. 서연은 쓰게 웃었다. 엄마가 축의금에서 500만 원을 떼어 서연에게 줬다. 그리고 지금 서연은 그 500만 원을 다시 엄마에게 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엄마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걸 보내면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돈을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가족과의 관계, 엄마에 대한 기대, 친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끝난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그래도 괜찮아. 서연은 생각했다. 어차피 없었던 것들이니까.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이니까. 서연은 이체 버튼을 눌렀다. 확인 창이 떴다. 다시 한번 이체 버튼을 눌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가족들은 서연을 필요할 때만 찾았다. 결혼식 준비할 때도, 엄마 일 터졌을 때도, 서연이 필요한 순간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이 왜 나한텐 안 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중요한 건 돈이라고 했다. 서연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다들 자기 사정만 이야기했다. 우리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막내 내가 결혼식 때 받은 거 있잖아. 서연의 상처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구나. 서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침대로 돌아갔다. 준호 옆에 조용히 누웠다.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미안해, 오빠.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말하지 못해서, 함께 결정하지 못해서, 혼자 이런 선택을 해서. 하지만 서연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준호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친정의 문제를 준호의 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다짐했다. 500만 원은 나갔다. 다음 달부터 25만 원씩 내야 한다. 그것도 서연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준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서연 혼자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상처받지 않기로. 그냥 끊기로. 감정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께 식사를 드리고 준호를 출근시켰다. 잘 다녀와, 오빠. 응, 다녀올게. 준호가 나갔다. 서연은 설거지를 했다. 빨래를 돌렸다. 청소를 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핸드폰은 조용했다. 며칠이 지났다. 친정에서 연락이 없었다. 아무도 서연을 찾지 않았다. 500만 원을 받았으니 당분간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연락도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서연이 그 돈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사실이 쓸쓸했다. 정말 돈만 필요했구나. 서연은 생각했다. 서연이라는 사람은 필요 없었다. 서연의 마음도, 서연의 상처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냥 500만 원. 그게 중요했다. 내 감정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구나. 서연은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감정을 끊기로 했다. 기대를 버리기로 했다. 그냥 살아가기로 했다. 가족 없이.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계좌에서 25만 원을 이체했다. 엄마의 계좌로. 매달 보내기로 한 돈. 메시지는 쓰지 않았다. 그냥 숫자만 보냈다. 엄마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2달째. 또 25만 원을 보냈다.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다. 서연은 그게 차라리 나았다.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면 서연은 생각했다. 언니들은 잘 보내고 있을까?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들도 매달 25만 원씩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서연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봤다. 엄마라는 이름. 오랜만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전화는 끊어졌다. 몇 분 후 문자가 왔다. 서연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문자 보면 연락 좀 줘.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역시 돈 이야기구나. 서연은 쓰게 웃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었다. 잘 지내냐고 묻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돈.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큰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서연아, 요즘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내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시던데. 너 혹시 화났어? 서연은 그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화났냐고. 서연은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냥 지친 거였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였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둘째 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막내야, 엄마 집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이사 비용 때문에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 전화 좀 줘.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상황을 이해했다. 사기꾼은 결국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짧게 문자를 보냈다. 얼마 필요해? 답장이 왔다. 80만 원 정도.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했다. 감정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다. 그래봤자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그런 일들 속에 자신을 두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서연은 가족들과 아예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다짐한 건 아니었다. 그냥 서연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매달 25만 원은 보냈다.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준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조용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서연은 문득 가족을 떠올렸다. 눈물이 났다. 나는 외로워. 서연은 인정했다. 가족이 그리웠다.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돌아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서연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여전히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라는 걸. 그래서 안 돼.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움과 만남은 다른 거였다. 서연은 그립지만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준호였다. 서연은 눈물 자국을 급히 닦고 일어났다. 어서 와. 밥 차려줄까? 응.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서연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울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준호는 서연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한테.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들면 쉬어. 내가 밥 차릴게.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런데도 곁에 있어줬다. 서연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서연은 그게 고마웠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응? 우리 둘이서. 어머니는 눈안에 간다고 하셨어. 우리 영화라도 보러 갈래? 서연은 준호를 봤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좋아. 서연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주말이 왔다. 서연과 준호는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서연과 준호는 카페에 앉았다. 오빠. 응? 고마워. 준호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뭐가? 그냥. 나. 준호는 웃었다. 나도 고마워. 뭐가? 그냥. 나. 서연은 웃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맺은 가족은 서연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선택한 가족은 서연을 지켜줬다. 준호는 서연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줬다. 그게 서연에겐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깜짝 놀란 듯 서연을 봤다. 서연은 웃었다. 준호도 웃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25만 원을 이체했다. 메시지는 쓰지 않았다. 엄마에게서도 답장은 없었다. 이제 이게 다야. 서연은 생각했다. 돈을 보내는 것. 그게 서연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감정은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의무만 다하기로 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외로웠다. 가족이 그리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곁에 준호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가족의 의미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서연은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친정 물건 중 하나였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사진 속 서연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기억했다. 그때의 자신이 항상 웃고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사진을 넘기며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서연은 선택권이 없었다. 집안의 결정은 늘 언니들 몫이었고 서연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뭘 원하니? 그 질문이 없다는 게
서연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서연은 사진첩을 덮었다. 이제는 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래 가족 안에서 흔들렸는지.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그리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움과 돌아감은 다른 것이라는 걸.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그리고 답했다. 가족을 위해 참는 삶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지키는 삶.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 그날 밤 준호가 곁에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줬다. 서연은 알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쪽에 있다는 걸. 서연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은 여전히 그립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인생은 가족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했다. 그게 서연이 내린 가장 늦었지만 가장 분명한 결론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